차는 그냥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지, 렌트는 돈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사업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같은 차를 타도 누군가는 훨씬 이득을 보면서 타고 있거든요.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고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장기 렌트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계약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개인 사업자가 어떤 분들인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사업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법인 사업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하게 세금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법인세를 내느냐 아니면 종합소득세로 내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는 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장기 렌트를 하는 게 유리한지 5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얘기들은 다른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는, 뻔하지 않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때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직접 구매를 해서 비용 처리를 했다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에는 부가세 10%를 손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딜러가 3천만 원에 사겠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차를 팔려고 그러면 딜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차 비용 처리하셨던 차량인가요? 그렇다면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10% 뺄 거고요. 혹시나 비용 처리를 안 했다면 비용 처리를 안 했다는 내용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 공인님이 말고요, 세무사가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추가적으로 서류를 막 요청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용 처리를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3천만 원짜리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부가세 10%를 제외한 2,700만 원만 여러분들의 손에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 렌트는 달라요. 렌트사에서 인수한 뒤에 개인 명의로 되팔게 되면요, 계산서 발행 없이 3천만 원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같은 조건에서 장기 렌트보다 할부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저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차량을 되팔려고 할 때는 부가세로 손해를 입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장기 렌트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이거는요, 장기 렌트의 전통적인 장점 중에 하나, 정말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를 한 대만 구매하려고 한다면 차값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리스나 할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수금이나 보증금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초기 등록비, 취등록세 같은 거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보험료까지 기본적으로 다 포함하게 된다면 차량가 대비해서 30% 정도의 비용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는 선수금 0원, 보증금 0원, 초기 비용 없이 신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자 초기에 장기 렌트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심사를 진행할 때 소득증빙 서류를 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소득증빙 서류 없이 개인으로 계약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거든요. 단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닝이나 레이 같은 경차를 이용한다거나 카니발 같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이용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개인 사업자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이외의 차량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개인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소득증빙이 안 되는 초기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용등급만으로도 충분히 승인이 가능한 렌트사들이 있으니까 저희에게 상담 문의하시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용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장기 렌트가 유지관리가 편리한 이유는요, 세금, 보험, 정비비까지 월납형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리스나 할부구매 같은 경우는요, 세금도 직접 내야 되고 보험도 직접 해야 되고 정비도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는 한 달 비용이 딱 정해져 있어서 비용 예측이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기름값이나 간단한 정비비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요, 여러분들 갑자기 차량을 이용하다가 1년에 한 번씩 보험료를 내려 그러면 갑자기 100만 원, 150만 원 이거 내려 그러면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나거나 혹은 정비 비용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도 많은 비용을 내야 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비용을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 없이 쭉 이어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회사차 혹은 직원용 차량이라면 장기 렌트가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회사 차량을 뽑아서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고 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직접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고 수리비 부담해야 되고 사고 처리 과정까지 전부 다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잖아요. 심지어 사고가 나게 되면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 또 힘들어지겠죠. 리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보험사, 정비소, 리스사에게 각각 따로따로 연락을 해야 돼가지고 사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번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는 사고가 나도 렌트사에서 보험 처리해주고 수리까지 해주고 전부 다 대행해주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대차가 필요하다면 대차도 지원해줍니다. 그럼 사고가 났으니 월 임대료가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월 임대료는 그대로 내시면서 면책금 30만 원만 추가로 더 부담하시면 나머지는 렌트사가 깔끔하게 다 해결해줍니다. 다 안 해주는 거 저희가 해줍니다. 보험료 오르는 부담도 없고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처리해야 될 일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 렌트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요겁니다. 다섯 번째, 계약 종료 후에 반납이 간편합니다. 내가 차량을 쓸 만큼 써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이 있을 텐데요. 할부로 구매를 했다면 중고차로 팔아야 되고 사고 이력이 있게 되면 감가가 또 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리스 같은 경우에도 반납을 할 때는 잔존가치 정산이 필요하고요. 사고 이력에 따라서 손해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는요, 계약이 끝나면 즉시 반납하면 끝납니다. 국산차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있었든 없었든 중고차 손해에 대한 감가 비용 청구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편리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수입차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비용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는 게 있을 수 있어. 이건 뭐냐면 도장과 판금이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쭉 얘기를 했었던 건 중고차 사고 이력에 따라서 감가 비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장기 렌트는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반납할 때는 물론 깔끔하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도장이나 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반납을 한다면 물론 건당 면책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개인 사업자가 장기 렌트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개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장기 렌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가 장기 렌트를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하면 좋을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내가 면세 사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학원, 서점, 과일 파시는 분들 면세 업종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면세,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든 할부를 하든 리스를 하든 장기 렌트를 하든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는 거죠. 부가세 환급이 되는 차량, 예를 들면 경차, 그 다음에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인데 여러분들은 이 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는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업종에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요. 렌트사에서는 대체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장기 렌트 계약을 제한합니다. 어떤 업종이냐면요, 건설업, 유흥업,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인력공급업, 학원, 대부업, 정비업,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유의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계약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태우는 업종, 그리고 사람을 태우고서 빨리 달리는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차를 험하게 쓰고 굉장히 차가 막 다뤄지는 업종이죠. 그 다음에는 정비업종 같은 경우는 이 차를 막 누구에게나 막 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꼭 진행이 안 되는 거냐? 자, 요리조리 잘 피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꼭 말씀을 해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용 처리를 받고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많은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식 부기 의무 대상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받는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는 한 대는 대표자를 비롯해서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차량에는 반드시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면 그 가족이 임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차라면. 임직원이 아니라면 따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요.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비용 처리를 받고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 어떤 사람이 운전할 건지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상담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차례라고 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딱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고요. 사업자가 실제로 운영 중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유의업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표자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운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대표님이 면허증이 없으면 계약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면허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을 때 따로 말씀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웬만하면 운전면허증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요, 신용등급이 좋았을 경우에는 바로 승인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조금 부족하다 이러면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요구하는 추가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고요. 연간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요거는 과세 사업자만 해당하는 서류인데요. 실제 매출 규모를 보는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나 금융거래 확인서 같은 걸 요청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요청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까지 개인 사업자가 장기 렌트를 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몇 가지 짚어봐야 될 포인트,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까지 이렇게 싹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장기 렌트를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비용 없이 신차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 차량의 지출 비용을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직원용 차량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 분들,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신다면 장기 렌트를 하시는 게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인 사업자가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궁금할지 제가 여러분들 쫙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장기 렌트는 단순히 차를 빌리는 게 아니라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렌트사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 주행거리나 예산, 차량 용도에 맞는 조건이 있는지 꼭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